드라마제니입니다. 지금 거신 전하는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놈이 홍희주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네요. 오래 끌 것만 같았던 박도재의 백사원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단숨에 풀려버렸는데요. 이제 홍희주가 없어진 채로 10회가 마감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홍희주를 찾을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아마도 여기 심규진이 뛰어들어 회방을 놓게 되겠지만 한편 백사원은 그걸 이용해 홍희주를 구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규진은 괴물 같은 그놈 진짜 백사원을 낳은 생모입니다. 권력으로 빛나는 가문에 그런 괴물을 어떻게 낳았냐고 살아생전 백장호는 며느리 심규진을 타박했었는데요. 그렇게 백장호 손에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던 그놈을 며칠 전 심규진이 만나고 말았네요. 집으로 누군가 핏물에 담긴 생선 조각을 택배로 보내오는 바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심규진이 그놈이 가는 곳을 따라갔었죠. 그놈은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심규진은 아들 백사원의 엉망이 된 손을 보면서 그리고 백사원 자신이 직접 백장호를 없애고 싶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솟구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놈은 심규진에게 우는 건가 물었었죠. 자신이 불쌍해서 그러냐고 마구 다구쳤는데요. 아들의 물음에 대한 심규진의 대답이 참 놀라웠었죠. 심규진은 불쌍한 건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백장호에게 속은 자신이 불쌍하다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는 괴물이긴 하지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다가 불시에 만난 아들이라 여느 엄마라면 그래도 손이라도 덥석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심규진은 그러지 않았죠.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그놈이 말했죠. 자신이 바로 집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가족들이 또 자신을 없애버릴까봐 또 가두어버릴까봐 갈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심규진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했지만 그래도 엄마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포근히 안아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었네요. 물론 그 괴물은 병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인간 본연의 존재가 가질 어쩔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선 엄마 몫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신이 돌아와서 기쁜가 또 좋은가 하는 물음을 묻자 그때서야 울먹이며 그나마 옷깃에 손을 가져갔네요. 엄마는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것만은 진심이야. 아마도 그 말은 심규진의 진심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심규진은 백이용에게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이라면서 그놈을 다시 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백이용은 자신들이 망하게 된다고 펄펄 날뛰었고요. 심규진은 그런 백이용과 맞서 언쟁을 벌였지만 남들에게 당당하게 그 아이가 자식이라고 공개할 수 있냐는 물음엔 차마 답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 아이가 아버지인 백이용과 꼭 닮았다고 둘만 서로 닮았을 뿐 백장호와 닮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슬쩍 백사원이 백장호의 혼외자 아들이라는 걸 심규진은 밝히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심규진 혼자뿐이고 백이용은 금시초문인 모양이었는데요. 생판남이라고 생각했을 땐 괜찮았는데 정작 자신의 이복 형제라고 생각하니 백이용은 묘한 경쟁심 같은 게 치솟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티격태격 그놈을 놓고 언쟁을 벌이지만 결국 이 두 부부는 그놈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 심규진은 20년 전쯤 백장호가 자신의 손으로 손자를 그렇게 했다고 들었을 때 한편은 몹시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 해방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겨우 12살이었지만 그 아이가 벌인 일은 어마어마했던 건데요. 2000년에 일어난 신일 애우건의 원생 실종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놈이 벌인 일이었죠. 백사원 보좌관이던 박도재가 그걸 증명하는데요. 백장호는 그놈이 저지르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훈을 시켜 그 뒤처리를 맡겨놓았기 때문에 부모인 심규진과 백이용이 몰랐을 리 없었겠죠. 그런 일들이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아무리 부모라지만 감당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겠네요. 어쩔 수 없이 백장호는
천륜과 일륜을 모두 무너뜨리며 결국 손자인 그놈을 자신의 손으로 없애기로 했던 것이고요.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으니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다시 자기 품으로 거둬줘야 한다고 한편 생각은 하지만 심규진은 그 애가 세상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해방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네요. 심규진은 한국대 교수로 지내면서 범죄심리학자의 협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세상을 떠난 백사원에 대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었죠. 얼마 전 백의용과 함께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백사원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죠. 심규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아들 백사원에게 방송을 통해 한마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사원아, 기억나니? 엄마가 항상 너에게 했던 말. 심규진은 그때의 생각이 울컥 떠오른다는 듯이 울먹거리며 말을 했었죠. 진짜 백사원이 어렸던 시절 별별 이상한 괴물짓을 하는 걸 막으려고 지하실에 가두고는 철문을 닫아 걸었었는데요. 문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며 울부짖는 아이에게 철문을 사이에 두고는 심규진은 쪼그리고 앉아 말을 했었죠. 엄마는 늘 너를 지킬 거야, 지켜줄 거야, 사원아. 심규진이 한 말은 사실 지금의 백사원에게 했던 말이 아니었죠. 세상을 떠나 지금은 이 세상에 없을 자신의 아들을 향해 했던 말이었는데요. 심규진이 지금 말하는 지켜준다는 의미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심규진에게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 자리를 차고 들어온 백사원을 높이, 더 높이 올려서 이름이 아주 빛나도록 만드는 게 1차 계획이었죠. 그리고는 바로 그 절정에 이른 상황에 백사원의 삶을 끝나게 만드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백사원 이름을 지금의 백사원 이름으로 덮어주리라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백사원을 백사원으로 키우면서도 늘 자신의 이혼같이만 생각했던 심규진인데요. 실제 그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 백사원의 삶은 어땠을까요? 왜 태어났을까 늘 생각했어. 남의 인생을 억지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백사원은 늘 궁금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젠 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백사원으로 살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 홍희주를 만나려고 그랬다는 말인 건데요. 사실 백사원은 12살 때 백의용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백사원이 자신의 할아버지 백장호의 손에 목숨을 잃는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날부터 백사원은 백사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는데요. 백사원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죠. 자신을 물속으로 밀어넣는 백장호의 커다란 손이 늘 꿈속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밤새 버둥거리다 잠에서 깨면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이 들었었죠. 더구나 잠에서 깨면 거기엔 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도 없는 일상이 매일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아들 사은이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아. 그런 책을 읽지 않아. 그런 옷을 입지 않아. 심규진은 자신의 아들 취향에 맞추라며 사사건건 모든 걸 강요했었네요. 백사원이라는 이름만 가져다 붙인 상황이 아니라 백사원이라고 만들어진 누군가의 삶에 꼭두각시로 뛰어든 기분이었던 건데요. 백사원은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늘 불편하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암흑 같은 날에 눈부신 햇살처럼 자신을 환하게 비춰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늘하늘 손짓으로 여울지듯이 춤을 추는 조용하고 고요한 홍희주였습니다. 백사원은 자신의 옆집에 사는 홍희주의 모습을 보면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네요. 늘 조용히 손으로 물결치는 모양을 내며 혼자 놀고 있던 아이. 그 아이의 손짓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었는데요. 홍희주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생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홍희주를 마음에 품고 살았지만 백사원은 홍희주에게 프로포즈를 하거나 좋아한다는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진짜 아버지 백장호가 한 일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백사원은 자신이 백사원이 된 후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짜 백사원으로 살아가려면 뿌리를 알아야 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집안 내력부터 모든 걸 다 파헤치며 조사를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 백장호는 홍일경 집안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있었네요. 그게 바로 백장호가 홍일경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일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기들 두 집안에 오랜 약속이 있어 왔다면서 홍일경이 백의용과 심규진 앞에 내놓은 문서에는 언제든 어느 때든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준다는 서약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서약서를 백장호가 무릎을 꿇고 썼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는데요. 10회차 드라마에 그 상황이 모두 연출이 되었습니다. 백장호는 홍일경의 아들 홍유진의 생명을 빼앗아갔네요. 외국인 노동자를 시켜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홍유진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홍유진이 진짜 백사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백장호에게는 괴물 같은 손자 백사원이 자신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약서에 서명을 한 날짜가 2003년 8월 5일인 걸 보면 아마도 그날이 백장호가 지금의 백사원을 집으로 데려온 날쯤 되겠네요. 백장호는 홍일경의 귀한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죠. 자신도 손자를 보냈으니 홍일경에게도 좀 참으라고 말이죠. 왜냐면 홍일경은 청운일보 회장으로 이제까지 수백억을 들여 백장호의 뒤를 밀어주고 있었는데요. 백장호가 국회의원인데다 여당의 총재를 지내고 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라 대선까지 뻗어나가도록 모든 뒤를 봐주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백장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대선 레이스에 자신의 손자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미리 알아서 처리를 했다는 그런 의미였죠. 만일 걸림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손해는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수백억을 투자한 홍일경의 손해도 아주 클 거라서 자신이 한 일은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뜻이었죠. 드라마 10회 백장호의 추도식 장소에서 홍일경이 마구 쏘며 난리를 한 것도 이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홍일경이 미꾸라지라고 표현한 건 진짜 백사원 그놈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놈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자신은 아들까지 잃는 아픔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미꾸라지가 다시 나타나 분탕질을 하면 자신이 백씨 집안 대선판에 쏟아부은 수백억은 그냥 물거품이 되기 때문인 거죠. 홍의주를 좋아했던 백사원은 자기 집안 내력을 파헤치다 2003년에 일어난 그 교통사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백장호가 홍유진을 없애려고 일으킨 것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건데요. 홍의주의 동생 홍유진이 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백사원은 백장호가 저지른 사고로 감히 홍의주를 좋아한다는 마음조차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백장호가 홍일경의 첫째 딸 홍인아와 백사원을 정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집안과 인연을 맺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였으면 100번을 물어도 백사원은 홍의주가 그 대상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최악의 소식은 자신이 좋아하는 홍의주가 영화건설 둘째 아들과 곧 결혼을 할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사원은 하는 수 없이 묘안을 짜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이 백의용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홍인아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홍인아는 당연히 결혼을 거부할 것이고 두 집안은 멘붕에 빠지게 될 텐데요. 그때 백사원은 홍인아 대신 동생 홍의주를 결혼식장으로 들여보내도록 계획을 했네요. 그리고 그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홍의주 역시 백사원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었죠. 어느 날인가부터 말문을 닫아버린 홍의주 입장에서는 백사원에게 말 한마디 붙여볼 수도 없었지만 멀리서 그가 말하는 입모양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공부했었는데요. 참 이렇게 두 사람이 어려서부터 서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천생연분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3년 동안 남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백사원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너무도 좋아하는 홍의주를 아내 자리에 데려다 놓았지만
자신이 지금 진짜 자신이 아닌 백사원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풍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백사원이 아니라는 걸 백의용도 심규진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력욕에 불타는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고 한들 가짜 백사원인 자신에게 그 권력을 나누어 줄 리도 만무한 일이었지만 백의용 반대파에서 이쪽을 공격할 때도 역시 백사원은 방패막이가 없었던 건데요. 자신은 단련이 되어 있다지만 홍의주는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했었죠. 그래서 결혼부터 신혼생활까지 모두 비밀리에 붙여 지금까지 온 것이었네요. 하지만 이번 회차에는 아주 속 시원하게 백사원이 모든 걸 다 밝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뭔가를 따지고 말고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너무도 촉박한데요. 백장호 추도식에 뛰어들어온 그놈은 홍의주를 데리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목적이 바로 홍의주였는데요. 왜냐면 그놈은 이제 알게 된 거죠. 백사원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홍의주라는 것을 말이죠. 복수심에 불타는 그놈은 백사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주 꼭꼭 숨어버릴 텐데요. 그놈을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은 바로 엄마 심규진이 되겠네요. 심규진은 이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지금 상황 백사원이 자신이 백사원이 아니라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진짜 백사원은 그럼 누군가 하는 것에 국민의 관심이 마구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심규진은 이때가 자신이 생각했던 바로 그때라고 분명 생각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심규진은 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바로 진짜 백사원과 가짜 백사원 모두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지만 수면 위로 올라와 세상이 알게 되기라도 하면 더 이상은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판단한 것인데요. 심규진은 삶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던 자신의 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 백장호에게 속은 자기 자신이 더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모성보다 자기 애가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심규진이 거사를 치르기 위해 자신이 아들을 유인해내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춰 기다리던 백사원은 홍의주를 구해내게 되는데요. 홍의주를 피신시킨 백사원은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백사원은 그놈을 없앰과 동시에 자신도 세상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심규진이 만든 계획과 결이 같을 수도 있겠죠. 백사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면 자신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스스로를 없앤다는 뜻이 삶을 떠난다는 의미라기보단 백사원이었던 존재를 지우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백사원이 어떤 식으로 진짜 백사원을 없애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은 다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남은 이회는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로 이어지겠네요. 무엇보다 백사원과 홍의주가 자신들의 사랑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말까지 단 2회가 남아있는데요. 홍의주를 무사히 피신시킨 백사원이 그놈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의 백사원 명품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 지금 거신 전하는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